네, 어서 오세요. 프랑스 혁명부터 그 입법을 장악했던 부르주아가요. 천천히 그 행정, 사법 체계까지 간섭을 하고 지배를 해 갔습니다. 예, 제도를 장악했으니까요. 예전에 그 계몽주의자들처럼 자유니 민주니 변명이 필요 없었죠.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서서히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도 보통 이제 이렇게 흘러갔어요. 의회를 부르주아 계급의 보고로 놓고 거기서 행정과 사법을 뒤흔들었던 거죠. 1791년부터 만들어진 이 부르주아 헌법을 보면요, 정말 말 그대로 제멋대로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국군 통수권도 이제 입법부가 가져갔고요. 행정 관리도 입법부가 했습니다. 그 이제 입법 권력을 그거를 완전히 요새로 만들어 놓고 행정과 사법을 뒤흔들려고 하다 보니까 판사들도 둘로 나눠 가지고 앉아 있는 판사, 서 있는 판사 이래 갖고 앉아 있는 판사는 그냥 판사라고 부르고 서 있는 판사는 검사라고 불러 가지고 행정부로 가져가 버렸어요. 법무부를 가져갔죠. 그러니까 판사는 못 건드리지만 이제 검사는 사법 체계 안에서 교육시키고 길러서 행정부가 훔쳐가는 이런 일을 만들었는데 검사의 지위가 워낙 처음부터 모호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행정부에서 갖고 노는 게 좋다고 봤던 거죠. 똥개처럼 대통령이나 장관이 갖고 놀기 참 좋게 만들어 놨어요. 요게 19세기 내내 그랬고요. 20세기까지 흘러옵니다.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요. 미국 그처럼 수정헌법 자꾸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치면 공화국이 바뀌어 버리는데 지금도 헌법을 계속 고치려 그래요. 그, 이 시대가 프랑스가 보기에는 되게 위기의 시대라고 봤나 보죠. 그래가지고 재작년에도 이 검사들, 이 법무부 소속의 검사들을 사법부 관리로 반 정도는 옮겨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왜 프랑스가 검찰을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 주권이 살아있는 사법부에 반 정도 갖다 놔서 행동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와 달리 20세기 판사라고 하는 직책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독립적이에요. 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오로지 법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죠. 그 멍청한 사람들이 내부 사정을 잘 몰라서 자꾸 뭐라 그러는데, 음, 항상 사법부는 판사,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고,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체계가 좀 달라요, 그죠? 달라서 판사들은 자기 줏대가 되게 강하죠. 자존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검사와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사법부 체계 내에 검사를 두려고 되게 노력 중에 있어. 헌법도 바꾸고 막 그래가면서 재작년에 바꿨어요. 재작년에 2013년에 한번 바꾸고 검사 문제 있어갖고 2017년에도 한번 바꾸고 2023년에도 바꿨어.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그 의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가 진짜 위기라고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헌법을 바꿔서라도 어떤 나라의 독자성을 유지해 보려고 혹은 내부 분열을 좀 막아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어, 민주주의를 재편하자라고 하는 리포트까지 제출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이런 모습이 유럽 곳곳에서 좀 보여요.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간에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벌어진 다음에 50년 동안 제멋대로 살아왔던 그 의회 자유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1848년 2월 사회주의 사상이 밀어닥치니까요. 1830년부터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던 귀족 부르주아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예, 민족주의까지도 함께 나타났으니까요. 자본가들은 이제 민족주의를 시장 경계,
그러니까 시장이 국경선으로 보면서 그 시장 단위로 민족주의를 주장했습니다만 사회주의자들은 시장 단위가 아니라 정치 체제를 민주 체제로 완전히 바꾸려고요. 그 경계선으로 민족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주의를 주장했어도 목적이 달랐습니다. 자본가들은 시장 단위를 일단 보루로 삼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불어일으켰고 사회주의자들은 정치 체제를 정치 체제가 존재하는 하나의 국경선 체제 안으로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민족주의를 얘기했던 거죠. 따라서 자유라든가 민주라든가 주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고 나온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었지 자유주의자들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예. 1848년 부터 그리고 1850년 공산당 선언 나올 때까지 너무너무 허둥댔죠. 이 자유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니네들의 자유주의는 자유도 아니고 너희들의 민주정은 민주주의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이 치고 올라오니까는 자유주의들이 얼마나 허둥댔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네들은 자유, 민주, 인권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대지 못했거든요. 그 존 스튜어트 밀의 그 자유론도요. 1859년 훨씬 뒤에 사회주의가 발행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선택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자기 에세이를 만들었잖아요. 자유론이라 그래가지고 온 리버티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허둥지둥 됐다고요. 사회주의자들이 민주 자유 뭐 이런 문제를요 1840년 50년 난리칠 때 이 자유주의의 대표라고 하는 존 스튜어트 밀은요 1859년에 와서야 비로소 자유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엉터리야 엉터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론. 한국에서 번역돼 있으니까 앞뒤가 다 모순되고 말이에요. 사회주의 개념으로부터 자유를 자꾸 갖고 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마저도 사회주의가 촉발시킨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주인 라디오가 좀 항상 좀 속이 좀 답답해하는 게 거꾸로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유, 민주, 개인주의, 인권 이런 용어들의 어떤 인문학적 혹은 사회학적 개념은요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었지 자유주의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기껏 에세이 같은 거나 쓰고 살았어 이 사람들. 자유주의자들 중에 이론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하이에크 같은 사람이 이론가라고요? 전혀 이론 아니에요 그거. 그냥 에세이 쓰는 거예요 에세이. 국가가 간단한 얘기에서 국가가 개인의 이익 활동에 관여하지 않게 하려고 하려면 다수결이 벌어질 일을 아예 안 만드는 게 좋다.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게 하이에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벗어나려면 국가가 간섭하는 개인한테 간섭할 일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에세이나 써놨다고요. 하지만 사회주의들은 안 그랬어요. 이론적으로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제 의회에서 하는 말이 그거야. 1848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 하나만 공통이다. 단지 민주주의는 자유 속에서 평등을 원하지만 사회주의는 억압과 복종 속에서 평등을 원한다. 뭐 사회주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억압과 복종이고 말이야. 자기네들은 민주주의 하지도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지네다 오버랩 시켜버린다고 아무 말이나 막 했단 말이야 저렇게 허둥지둥 되고 있다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요 자유주의자들은 갑자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앞세우면서 허둥지둥 됐다고 자기네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억지를 부리고 자유를 줄 거라고 난리를 치고 노예도 해방시켜야 된다 난리 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왜 서구 사회에서 노예 해방 문제가요 1850년 60년대 그렇게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 사회주의 부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국민 대표권을 지네가 억지로 강제했는데 그거 잃어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응? 또 개인의 자유를 자유라고 끝없이 고집을 피웠고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킴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실현했다. 뭐 이러면서 그거 봐라. 우리도 잘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자유, 민주, 평등, 인권 이런 단어들을 규정하지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사회주의에는 자유가 없다. 사회주의가 없으면 자유주의 스스로도 자기 규정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지금도 그래요. 이 부르주아들은요 사상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저 선언적인 형이상 툭툭 던졌다고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따위식의 그게 무슨 사상입니까? 비교우위 뭐 그런 게 어떻게 사상이에요 그게. 이 선거 제도라든가 이 대표성 문제 대의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11세기 교황청 선거 제도를 그대로 본따왔잖아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개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신교 종교개혁 때 그 개신교도들의 그 내적인 자유, 자기 안에 침전하는 거, 그걸 갖다가 개인주의라고 해서 갖고 왔다고. 자기들이 제대로 연구해서 창작한 사상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 사회주의들이 그 서술어를 반복하면서 주어를 바꾸거나 보어를 바꾸거나 목적어를 바꿨을 뿐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 단어를 훔치고 빌리고 쓰고 버리고 망가뜨려 왔다고. 남이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상대를 비난할 때 어떤 근거도 없이 반사 이래버리고 나도 그렇지만 너도 다를 거 없어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이따위로 말을 해왔다고. 그러니까 끝없이 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이에크가 잘 보여주지만 계속 반복합니다. 말을 끝없이 반복해. 솔직히 하이에크 책은 한 권만 읽으면 돼요. 끝없이 반복한다. 이거는 시체가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롤랑 바르트가.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남의 말을 훔치고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파괴하는 방법이죠. 그게 또. 예. 사회주의가요. 이념적으로 성숙하는 20세기 초에 윈스턴 처칠이요. 사회주의를 이념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이념으로만 판단했다고. 실제가 없었으니까요. 사회주의의 실제라고 하는 거는 1917년 정도에 있었잖아요. 러시아 혁명 때. 그 실체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그냥 망상 속에서만 비판을 해야 되고 자유주의와 비교하면서 속내를 드러냈다고. 이게 참 웃겨요. 사회주의는 분배하려고 하고 자유주의는 빈곤을 넓히려 한다. 사회주의는 사익을 붕괴시킬 것이고 자유주의는 보존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뛰어난 개인을 공격하고 자유주의는 대중의 최저 생계 수준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한다고. 처칠도 그랬어요. 웃기죠. 근데 사회주의는 이념으로 살펴보고 자유주의는 실제를 얘기하는데요. 재밌죠. 처칠 이 사람이 솔직한 거 보세요. 자유주의는요 빈곤을 확대하려고 한답니다. 자유주의는 사익을 숭배한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대중한테 최저 생계 수준만 만든답니다. 이게 자유주의가 살아온 방식을 자기가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응? 사회주의는 이념이다 이렇게 보고 자유주의는 실제인데 그 실제 자유주의를 저렇게 설명을 했다고. 참 재밌어요. 영국 사람들 보면은 17세기부터 영국 의회들 연설 자료를 보잖아요. 뭐 샤프트베리, 뭐 팔머스턴 경, 글래드스턴 총리, 디즈레일리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바깥에는 엄청난 거짓말을 해야 되지만 의회 안으로 들어오는 즉시 솔직해지는 참 이상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처칠도 그래요. 처칠도 바깥에서는 거짓말 천지로 했지만 의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솔직해져요. 이게 아마 영국 의회 전통인가 봐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이념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되지도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사회주의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자유주의는 가난을 더 크게 만들고 사익을 추구하며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한테 최저 생계 수준만 달랑 만들어 주려고 한다. 자유주의의 실제라고 말이에요.
그 실상 자유주의자들은요, 이렇기 때문에 혁명가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자만이 혁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뭐 지금도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자유주의자들은요, 개인의 주관적인 삶과 욕망을 개인 자신이 이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 있으려면 개인 자신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또 개인한테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무슨 뭐 컬트 같은 거나 종교 안에서 자기 자신의 혁명을 이루려고 그래. 그게 다예요. 그게 어떻게 혁명가예요.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태생적으로 개인의 삶과 욕망은 사회가 함께 변해야만 같이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사회주의자라고 붙인 거예요. 소시알리스트라고 붙인 거라고. 그래서 혁명가가 된단 말이죠. 자유주의자는 혁명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개인은 뭐야? 사회주의자들한테 있어서 개인은 뭐냐? 사회주의 사상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개인의 자유와 민주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이 아나키스트죠. 예.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에 대한 특별한 플랜이 없었어요. 개인도 그렇고 경제적 토대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바뀌어 나가면 개인의 자유도 자동스럽게 얻어진다라는 헛소리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적은 없다고. 하지만 아나키스트는 완전히 180도 달랐죠. 개인의 자유를 먼저 들이밀었어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마르크스 주의자들도 이제 20세기 초에 철이 많이 들고 나서야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서야 알았죠. 예. 이 바쿠닌 같은 사람들, 바쿠닌 같은 사람은 칼 마르크스랑 친구였잖아요. 주세페 마치니하고도 친구였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유 문제로 서로 디립다 대판 싸우다가 헤어졌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쿠닌이 그런데 아나키스트로 전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바쿠닌은 프리메이슨이었고 칼 마르크스는 프리메이슨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주세페 마치니가 프리메이슨 공산주의자죠. 마치니나요? 이탈리아의 마치냐가요. 실은 그 마르크스보다 훨씬 더 공산주의자였다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문제로 헤어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프리메이슨 집단 이놈들 세계화주의자구나 이렇게 딱 파악을 했다고 아나키스트 바크린이. 그리고 이 자식들 봐라, 유대 금융 계열 사람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딱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세페 마치니든 칼 마르크스든 인간한테 자유를 줄 생각이 추호도 없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결별을 해버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프리메이슨 비판, 금융 비판, 이 권위주의 비판에 인생을 걸었던 거죠. 19세기 중후반에 자유주의자들이 그 마음 편하게 가지고 놀던 그 평등, 자유, 정의, 뭐 인간의 존엄성, 도덕,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부르주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갖고 놀았잖아요. 내용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거를 사회주의자들이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데 그 점검을 거의 아나키스트들이 했어요. 예, 마르크스 주의자를 안 했다고요. 제일 먼저 붙들었던 게 자유의 개념이라고. 자유. 그 바크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사회주의 없는 자유는 특권과 불이이며 자유 없는 사회주의는 노예제도와 잔혹함이다. 이렇게 해서 자본가들의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양쪽을 모두 비판합니다. 이전에 없던 일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특권과 불이라 그랬고요. 사회주의의 개인의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노예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150년 전부터 일반 공산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가 서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아나키스트를 굉장히 욕했습니다. 자본가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운동 이런 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죠. 바쿠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자유가 행사될 조건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식이라고.
그 자유를 어떻게 행사할래? 너 자유를 어떻게 행사할래? 너의 삶을 극복하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리려면 그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참정권이야? 뭐야? 아니지. 먹고 살 생산수단을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자유를 피울 수 있잖아. 그래서 기업을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거나 점유해야 직원들의 진정한 자유가 벌어지는 것처럼 일반 노동자들도 똑같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마르크시즘과 정반대죠. 마르크시즘은 공산당이 다 소유해버리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나키스트는 개인이 소유하는 집단적으로 거의 그렇죠. 집단적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유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지 어떠한 특정 정치 체제를 만들려는 생각은 없었죠. 조세프 프루동도 그랬습니다. 자유, 민주, 공화국에 대한 자유주의들의 이 근본 없는 주장과 위선을 비판하면서 어, 진정한 자유와 민주는 민중 스스로가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요. 1800년대 1800년대 중반에요. 이 자유주의들이 말이에요. 노동자 시장을 유연화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했다고요. 그 당시 근데 얘네들은 거꾸로 얘기를 했다고. 인간의 자유를 실현했다는 등 헛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프루동이 그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한테 재산과 토지를 모두 남겨놓고 노예를 해방했기 때문에 노예를 자기 땅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아니냐. 그래서 소장농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노동자들은 계약 노예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종신노예에서 이게 어떻게 해방이냐. 가짜 해방이지.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의 이 자유주의들의 그 위선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자유에 대한 개념을 다시 또 부르짖죠. 집단과 개인 사이에 소유권을 점유권으로 바꿔야만 비지배가 사라지고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 만들어진다. 매우 구체적이에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바쿠린도 가세했죠.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를 행정관계로 바꿔버리는 국민들의 자치체가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가 이상하게 좀 치고 나가던데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이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니까 좀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나키즘에 기대고 있더라고요. 그 아나키즘은 자기 스스로 정치 체제를 만든 적이 없고 항상 남한테 도움이나 주고 뺏기기나 하고 이념도 뺏기고 아이템도 뺏기 그러고 살았어요. 그 마르크스이스들 중에도 이제 뒤늦게 개인의 자유를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노동자의 그 인간적인 본성을 간파했던 폴 라파르그 가장 먼저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칼 마르크스 앞에서 대들었습니다. 노동자도 놀 줄 안다 그랬습니다. 노동자도 놀 권리가 있다. 자본가들이 돈만 따라다닐 줄 몰라도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노동자는 노동도 하지만 그 노동의 목적은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이지 노동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옳다 그르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또 혹은 공산주의 이런 것들의 문화사를 얘기하는 거지. 우린 실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사, 문화적 흐름만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마르크시스트들이 자기 생각을 많이 바꾼 게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바꾸게 돼요. 의회를 통해서 공산사회를 만들자. 부드럽게 사회주의라 그랬죠. 에드와르드 베른슈타인, 볼셰비키의 반민주성을 아주 고발했던 칼 카우츠키 이런 사람들. 사회주의란 딴 게 아니다. 개인주의의 성취다. 저기 어떤 장 조레스 이런 사람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공산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바쿠닌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던 줄 주게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 상태의 마르크시즘으로는 결코 자유가 성취될 수 없다. 차라리 부르주아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스투르브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모두가 다 나중에 깨달았어. 나중에. 인간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자유를 주지 않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거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숙청하고 이러고 살았다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응? 그리고 마르크시스트들도 모두 그 학계에서 다 쫓아내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 종파주의를 없애겠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종파입니까? 반성한 거지. 자기 반성한 거잖아요. 마르크시스트들이. 반성한 사람들은 모두 종파주의로 몰아갖고 실제로 숙청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로자 룩셈부르크도 여자니까 가만 냅뒀죠.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지지자, 정당원들을 위한 자유는 자유가 전혀 아니다. 자유라고 하는 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유란 거는 언제나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유의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게 그게 자유다 그 말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야. 당신의 자유의 공간을 허락해 주면 그 안에서 나도 자유롭다고 판단한 거죠.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정의로워서 이런 설레발치는 게 아니야. 정의가 뭐야? 정의롭다는 거. 그거는 남한테 교육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건전하고 순수한 정치적 자유를 이루는 게 정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자유주의자가 다 뺏어갔잖아. 응? 예전에 벤자민 꽁스탕이 얘기했듯이 국민들한테 정치적 자유를 다 뺏어버리고 놀 자유만 허락한 게 자유주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회주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얻는 게 진짜 자유라고 판단했던 거죠. 경제적인 자유도 그만큼 소중하지만 정치적 자유도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살려면 타인을 위한 자유의 개념을 핵심적으로 기대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가 특권이 되면 자유주의처럼 정의로운 사회는 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이거 다 이 아이디어가 아나키스트 만든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로자 룩셈부르를 갖고 자꾸 모호한 여자다 자꾸 그러는데 모호하긴 뭐가 모호해요? 자기 반성을 조금 하면 다 모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진보라고 불렸던 진보 혹은 좌파까지라고 불렸던 자유주의자들이 보수 우파로 밀려나 버리고요. 사회주의자들이 진보 좌파로 재등장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아나키스트들이 정치계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부도 공격하고 공산주의자들도 아나키스트를 공격했습니다. 아이템은 다 빼먹고 공격해갖고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죠. 제2 인터내셔널을 1889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적인 논의 선상에서 아나키스트를 추방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에서요. 자유, 개인, 민주, 평등, 경제적 주권 이런 개념들이요. 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20세기에 이제 아나키즘이 약화되고요. 그나마 그래도 이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말하기 어려워했던 자유민주 이런 개념들을 아나키즘이 지켜주고 있었는데 아나키즘을 없애버리니까 자기네들의 그 논의선상에서 없으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모든 사회주의 아이템을 다 가져갔어요. 그랬다고요. 그리고 자유, 민주, 개인 이런 문제를 관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요. 자유주의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가요. 이게 친금융 계열이거든요.
산업 이 공장 돌리는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임금 투쟁을 통해서 쥐어짜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리게 만든 그 역할을 계속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100년 넘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레닌이 러시아 혁명 일으켰을 때요. 첫 번째 했던 일이 뭔가요? JP 모건 월가랑 러시아 재무를 서로 엮었잖아요. 이놈들이 이런 놈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출신들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바쿠닌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이 자식들 봐라.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야. 어째 그렇게 로스차일드 은행을 좋아하지? 굉장히 의심했다고. 그래서 프리메이슨도 탈퇴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뭐 우리 영상에 다 설명 얼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이제 사회주의 아이템을 다 가져가고 그랬기 때문에 가져가서 되살리면 좋은데 뭐 죽인 개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들이 난리가 났죠. 보통 선거 실시하면서 자유와 민주가 마치 자본가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떠들어댔고요. 보통 선거했다는 거, 국회의원 의원 수를 늘렸다는 거, 이게 민주주의라고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만약 아나키스트들이 공공의 공론장에 올라와서 싸웠다면은 이런 자유주의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죠. 아무튼 간에 19세기 말 자유주의는 보수 우파로 완전히 정착을 해버렸고요. 사회주의가 진보 좌파로 정착을 했는데 그 거의 90% 이상의 흐름은 마르크시스트였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사회주의 그러면 마르크시즘과 다 동일시하는 그런 한 50년 지나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갈려 있어요. 그럼 지금 21세기는 뭔가요? 웃기게도요, 이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자유주의에 영합을 해가지고 그걸 세계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진보 좌파라고 옛날에 불렸던 그 사회주의라든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되겠지? 그런 놈들이 보수 꼴통으로 완전히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보수 꼴통이에요. 이게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과거 586이라는 놈들이 죄다 보수 꼴통이 돼버렸다고. 지네들은 보수 꼴통 아니라 그러죠. 하지만은 큰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보수 꼴통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진보 개념을 들고 대한 정당을 만들고 막 치고 나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과거 민주당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586이라 그러는데 유럽은 이제 사회당 사람들이고 이놈들이 아직도 구태를 못 버리고 이렇게 대한 정당들을 극우라고 그냥 일목새 그냥 밀어붙여 버린다. 이 유럽과 미국에서 급격하게 부상하는 이 대한 정당이라든가 대한 지식인들 대다수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따로 있지. 그거는 따로 있어요. 종교를 컬트처럼 만들어 갖고 어? 신을 숭배하고 인간을 경멸하고 영웅을 숭배하고 히틀러 같은 애들을 따로 영입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정당이 무슨 극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놈들은 19세기 자유주의자나 21세기 민주당 사회주의자나 매 한 가지다 그 말이에요. 마르크시즘이 이제 20세기 초부터 사회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아나키즘을 물리치고 이겼죠.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겼다고요. 마르크시즘이.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사회주의 그러면 마르크시즘과 딱 동일시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 이겼습니다. 예, 꼴통 마르크시즘이 이겼어요. 사회주의 싸움에서. 하지만 자유, 민주, 평등, 인권, 개인주의 이런 논리 싸움에서 자유주의자들한테 졌죠. 졌습니다. 지금 문화사를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예. 공론장 싸움에서 졌다고요. 허당 같은 자유주의자들한테
자유주의들은 자유, 민주, 평등, 뭐 개인주의 이런 개념 자체를 안 갖고 있다니까요. 이론적으로 일원화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 놈들한테도 졌다고요. 마르크시즘은요. 지네들도 저기 자기네들의 그런 개념들을 관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아나키즘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정통 꼴통 마르크시즘 그리고 볼셰비즘에 의해서 19세기 내내 논의되었던 자유민주의 문제가 사라져버렸죠.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자유주의는 더욱더 힘을 받았습니다. 응?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공론장에서 논리 싸움에서 졌다 이 말이에요. 참여를 안 하지 아예. 이 처칠이 이 얘기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들이 그냥 마르크스 공산주의들을 갖고 놀았어요. 20세기 초에. 그렇게 창피를 당했다고요.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처칠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회주의자 아이들은 말이야. 그 마르크스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공유하자 그러고 말로만 형제해야 된다. 실은 지네가 소수가 다 가져갈 거면서 이렇게 내다봤다고요. 아직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은 말이야. 자기네들끼리 서로 욕하고 서로 증오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 응? 지네끼리는 또 20개 모호한 파벌로 나눠줬어. 종파주의 없애겠다면서 다른 사회주의 줄기들은 다 없애버리고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20개 파벌로 나눈 주제에 그렇게 어떻게 희생을 시킬까? 얘네들은 말이야 자유주의자들보다 지네들 스스로를 더 미워하고 더 학대하더라.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더라. 이거 확실하죠. 이것도 또 마르크시즘과 아나키즘의 차이인데 언젠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나키스트는 인간 본성을 인정해버립니다. 자연주의에 가깝죠. 하지만 마르크스는 안 그래요. 인간 본성을 무시합니다. 인간 본성에 이기심이 있다는 걸 무시해버린다고 공산주의는. 근데 아나키스트는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반 정도는 인정을 하고 출발한다. 그 처칠이 그랬어요. 절대적 집단주의, 신조가 황량하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먹겠다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좋을 때 일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겠다는 것밖에 더 돼? 이러면서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마구마구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세기 초부터 이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주장, 그러니까 마르크시즘의 주장 중에 약점을 탈탈 털어갖고 지금까지도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마르크시즘의 자기 잘못이지 뭐 자기 잘못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제거해버렸던 그 자유민주 개인주의에 대한 논의가요. 사회주의 그 지식인들의 사이에서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요. 이게. 그리고 그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제국적인 침략을 시작했던 미국이 자기 나라를 자유민주 국가라고 홍보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우드로 윌슨이 이런 위선의 그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었죠. 자기 전임자가 더 전쟁광이에요. 시어드로 루즈벨트가 훨씬 더 전쟁광이었는데 그렇게 전쟁하고 나갈 때도 자유라는 말은 했지만 민주 평화 있다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우드로 윌슨은 민주 평화 자유 뭐 별 얘기 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가 꿀리는 게 있어 그래요. 1913년에 철두철미하게 반민주적이고 소수의 음모를 통해 갖고 미국 중앙은행을 설립을 했잖아요. 거기에 서명한 놈이 우드로 윌슨이에요. 너무나 무능한 인간이었죠. 하려니까 그냥 한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누구 닮았어? 한국에 누구를 닮았다고.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1916년에 와서야 야 내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관보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건 미국 그 의회에서 이 정부가 찍어낸 관보기 때문에
이건 우드로 윌슨이 말한 게 정확하죠. 미국과 미국 국민이 소수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말았다. 최악의 법을 만들고야 말았다. 소수가 정부를 지배하는 최악의 법이다. 이건 내가 서명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정견도 없고 다수결로 흘러가지도 않는 나라가 됐다. 완전히 반민주국가가 됐다 이거죠. 소수의 생각과 압력에 의해 굴러간다.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자유민주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우드로 윌슨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떠드는 거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거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응? 국회의원들 쫓아다니면서 내가 서명 잘못했는데 미국 중앙은행을 다시 폐지하자고 의회에서 안건을 내다오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 너 전혀 안 했어요. 오로지 자기의 그 매국노적인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서 민주, 평화, 자유 뭐 별력 다 떠들었어. 그래서 1917년 미국에서 최초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했던 이 조지 오웰 같은 말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향후 100년간 미국 국무부는 망상처럼 이 슬로건을 사용합니다. 세계 민주주의를 위하여 전쟁을 해야 된다. 조지 오웰의 그 공식 있잖아요. 전쟁은 평화다. 이 개념을 처음 만든 놈이 우드로 윌슨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드로 윌슨은 자기 스스로 매국노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겉으로 그렇게 그 공수표를 날렸다고요. 민주, 자유, 이쁜 말은 다 갖다 붙였어. 죽기 전에 뭐 이런 말을 남겼대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나라를 망쳐버렸구나. 근데 이런 말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뭐 여기저기 작가들이 다 이런 말을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관보에 실린 거는 뭐 자기가 후회한 건 맞잖아요.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가 망쳤다라는 말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다 증언을 하는데 관보에 실린 것도 아니고 어디 일기에 실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카더라 통신. 카더라 통신이 이전에 맞는 소리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모르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라 망친 건 확실해요. 미국은 1913년부터 더 이상 자유민주를 말할 자격이 없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렇게 홍보해 나갔다 그 말이에요. 대처도 그랬고요. 자기도 모르게 나라 망쳤어요. 마가렛 대처. 프랑스와 미테랑도 그랬죠. 빌리 브란트도 그랬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을 완전히 부숴버린 사람이 빌리 브란트예요. 프랑스와 미테랑이야 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대처는 지가 나서서 나라를 망쳐버렸고 그랬던 겁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민주주의는 실제가 아니라 달성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하는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민주주의는 이념이고 민주정은 체제다.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민주공화정은요.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영상에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말로만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목적도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그레엄 같은 사람이 그랬죠.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너무나 타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타락되고 타락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주주의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놈들이 바로 민주당 사람 놈들이라고 원래가. 민주주의 해본 적도 없으면서 계속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민주당. 말로 형식만 남긴 채 어떤 내용도 없는 시체들의 언어라 이 말이에요. 롤랑 바르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